강사 형통 저희 청년 특강 이제 경희대학교 우리 캠퍼스 열린 예배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 김창원 선생님의 또 이제 경희대학교에서 또 두 번째 강연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몇 가지 진리는 아니지만 진리에 가까운 사실들이 있습니다. 네. 그것은 뭐냐면 늘 강의에서도 100번을 얘기해서도 절대 부족함이 없는 얘기입니다. 여성들은 철이 바뀔 때 옷장을 열면 입을 만한 옷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학생이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네. 왜일까요? 취업 때문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입을 만한 옷이 없기 때문입니다. 있는데 거지 같은 거밖에 없어요. 거지 같은 거. 그래서 모임에 못 오겠습니다. 사람들은 그 옷에 대해서 여성들은 계속해서 관심이 있고 이제 남자도 옷에 대해서 관심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돈을 쓰는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어떤 사람이건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돈을 쓰는 걸 별로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난 그 분야는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1억이든 별로 아깝지 않아요. 네. 그 돈도 잘 쓰는데 희한하게 그 돈 잘 쓰는 사람이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정말 지독하게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나는 좀 돈이 그리 많지 않아도 나는 이런 경우에는 돈을 잘 안 아낀다. 그런 분야가 있다라는 분, 우리 학생들 중에 손 한 번만 들어주세요. 내가 다른 건 아껴도 네, 이 분야는 돈 잘 안 아낀다. 후하게 쓴다. 우리 노란 옷 입은 여학생 뭐 할 때 돈 안 아끼나요? 신발 살 때 돈을 안 아낀다. 신발이 좀 많은 편이에요? 한 몇 개 정도 있을까요? 구두는 10개. 그리고 나머지 신발은 전체 통으로 하면 한 얼마 정도 있는 것 같아요? 15개? 많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어떠세요, 레이나 그걸 선생님? 지금 다 가지고 신으세요? 하루에 4쪽씩 이렇게 손이랑 발이랑 이렇게 학교 올 때 뒤에는 하이힐, 앞에는 스니커즈 이렇게 해가지고 신발이 많으니까. 자,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 또 신발 살 때는 좀 비싸도 좀 이렇게 지르는 편이죠. 그러면 예쁘면 그렇게 되게 돼요. 그런데 유난히 내가 아까워하는 부분도 있어요. 아까운 거. 제가 아는 사장님은요, 네. 돈이 좀 있는데 그분은 뭐에 돈을 안 아끼냐면 음식 먹는 데는 돈을 좀 안 아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먹는 거. 전라도 광주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외국 가면 항상 이렇게 그 카카오톡으로 문자를 보내요. 교수님, 여기 호텔이에요. 여기요 미슐랭 가이드 3스타입니다. 30만 원짜리 먹어볼게요. 그리고는 그 프랑스 요리가 코스로 막 나오잖아요. 이렇게 거품 같은 거 좀 이렇게 넣어준 거 이런 거예요. 그거를 막 5번, 6번 찍어주고 막 은수저에다가 은포크에다가 막 뷰가 쫙 좋은 곳이에요. 근데 그분은 되게 돈을 아끼는 데가 어디냐면요, 옷 수선하는 데는 돈을 되게 아끼는 거예요. 옷을 수선하는데요? 옷 수선하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사장님, 옷을 잘 입는 방법 중에 하나는 비싼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옷을 너무 길게 입거나 이렇게 너무 이렇게 길게 입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양복도 조금만 수선하시면 기존 옷인데도 뭔가 사람이 되게 스마트하게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와이셔츠가 한 1.5cm 정도 보이게 그 자켓을 이렇게 길이를 수정을 하면 사람이 이게 흰 와이셔츠 부분이 탁 이렇게 나오면 남자가 상당히 스마트해 보이고 이렇게 더 했는데 금시기가 나오면 더 스마트해 보입니다. 이런 효과를 노리십시오. 그랬더니 교수님 그것이 그런가요? 그러면요 서울에서 수선해 볼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서울에 수선하는 집 가게에 갔는데 이게 얼마냐고 그랬는데 이제 바지 통도 줄이고 길이도 좀 줄이는데 15,000원이 나온 거예요. 교수님 못 줄입니다. 광주에서는요 4,000원이면 떡을 쳐불어요. 그리고는 30만 원짜리 식사 드시고 옷 수선 15,000원인데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제가 집에서 바느질 해버려요. 그렇구나. 그러네요, 진짜. 각자에게 돈을 쓰는 데에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는 분야가 있고, 누구는 몇천 원, 몇만 원인데도 그게 너무너무 덜덜덜 떨리고 아까운 데가 있더라는 거죠. 그 지점이 어딘가 봤더니 매우 간단합니다. 인간은 자기가 가치를 느끼는 분야에 대해서는
돈을 쓰는 성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가치를 느끼는 거. 그러니까 우리 여학생은 뭐의 가치를 느끼는 건가요? 발이 편한 거예요. 왜냐? 손발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게 손발 다 써야 되기 때문에 편해야 돼요. 왜냐? 학교에 올 때 빨리 와야 되거든요. 편해야 돼. 사람은 결국 자기가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돈을 씁니다. 근데 저는 돈의 다른 말은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돈을 반복적으로 쓰는 곳에 그 사람의 생명이 있는 거죠. 반복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반복적으로 쓰는 곳. 그래서 성경에도 그랬습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는 거다. 남자가 여자 사랑한다 그러면서 맨날 김밥 천국 가고 맨날 삼각김밥 사줘요. 오빠 사랑 못 믿는 거 아니지? 오빠는 삼각김밥과 함께. 그리고 항상 편의점에 가서 삼각김밥 사주고 바나나맛 우유 따주고 막. 그리고 이 오빠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그 사랑을 믿겠습니까? 믿지 않겠습니까? 여학생들. 안 믿어요. 믿지 않아요. 지금 안 믿는데. 사랑은 돈으로 입증되는 건 아니지만 사랑한다면 인간은 돈을 반드시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하면서 돈을 쓰지 않는 것은 사실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아 보이는 거죠. 좋아 보이는 거. 아니면 좋아한다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거나 그 무엇에 속고 있는 거죠. 사람은 사랑하면 돈과 시간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거기에 가치를 인정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사람은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면 남들이 보기에는 별로 돈 쓰지 않는 건데도 상당히 아까워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인간 삶의 보편적인 이야기인데요. 우리 여학생들, 남학생들, 특별히 여학생들 생각해 보세요. 3년, 5년이 지나고 나서도 계속 남아있는 옷이나 가방이나 액세서리가 있어요. 그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비싸게 주고 샀거나 두 번째, 싸게 샀는데도 본인이 상당히 의미 있고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물건이죠. 나는 5년이 지났는데도 10년이 지났는데도 입고 있거나 갖고 있는 물건이 있다. 사람 말고요. 손 한 번만 들어주세요. 나는 그런 물건이 있다. 나에게 소중한. 5년, 10년이 지났는데도 역시 우리 노란 옷 입은 여학생. 네. 그리고 우리 대학원 우리 조교 선생님이시죠? 슬리퍼는 아니시죠? 슬리퍼는 아닙니다. 뭐를 갖고 있으세요? 몇 년 된 겁니까? 5년이 넘었어요. 뭡니까 그거는? 께서 사주신 지갑. 5년이 넘었으면 많이 좀 헐었죠. 네, 맞아요. 그랬는데도 여전히 갖고 다니고 있는 거죠. 앞으로도 그 지갑을 계속 쓸 생각이 있나요? 네, 찢어지지 않는 한 계속. 이야. 아버지께서 사주신. 그러면은 여자친구가 지금 있나요, 없나요? 그러면 그 여자친구가 오빠 내가 이거 사주는 거야. 오빠 이거 써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정중히 거절하겠습니다. 정중히. 거 보십시오. 놀랍네요. 목소리가 아주 단호해요. 정중히 거절하겠습니다. 왜냐? 아버지가 사준 지갑에 뭔가 의미가 있어요. 가치가 또 이렇게. 거기에 또 기업 카드를 같이 아버지가 넣어주셨을지도 모릅니다. 너 이거 가족 카드니까 마음대로 써라. 라고 하면 아버지 얼마나 감사하고 아버지와 사랑이 더 깊어지겠죠. 자, 그런 아버지 저도 한 분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아버지가 주신 그 지갑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지갑이 유명한 브랜드가 설령 아니라 할지라도 나중에 헐어서 남들이 야, 왜 이렇게 헌 거를 갖고 다녀? 요즘에 좋은 것도 많은데 라고 해도 그것은 세상 그 어떤 명품과 바꿀 수 없는 나만의 명품인 거죠. 나에게만 명품이죠. 네. 자, 그리고 우리 학생은 뭡니까? 몇 년이에요? 몇 년? 10년. 뭐 신발이요? 신발이요? 뭐예요? 10년. 뭐를 그렇게 오래 갖고 있어요? 자켓. 정말 싼 거였는데 정말 싼데? 정말 좋은 걸 샀거든요. 아, 그래요? 되게 조심스럽게. 그럼 계속 그걸 이렇게 10년째 잘 이렇게 관리해서 입고 있는 거죠. 보세요. 사람들은 자기가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는 곳에 돈을 쓰고 그게 시간이 지나도 그것을 계속 소장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기만의 명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람들은 자기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걸 케어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게 물건이든 마음이든 인간의 삶이든 케어한다는 거예요. 다 아시겠지만 대학 생활은 그리 화려하지 않습니다.
대학 생활이 화려할 때는 1학년 초기에 잠깐 몇 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이내 알게 됩니다. 학교에 또라이가 많다는 사실을. 뭐 교수님도 또라이, 조교도 또라이, 그리고 또 동기들 다 또라이. 그리고 알고 보니까 나는 진짜 또라이. 아, 내가 오히려. 그렇죠. 그리고는 학교에 들어왔기 때문에 더 어두운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 이젠 취업은 어떻게 할까? 내가 취업이 될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대학 들어와서 밝았던 것은 정말 잠깐, 그리고 멀리서 보던 그 한두 컷에 불과하고 진짜 사람이 생각을 가질수록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사람은 각자 모두 다 그런 어려운 날이 옵니다. 잘 살아도 어려운 날이 오죠. 그리고 어렵게 살아도 어려운 날이 옵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넘기는 것이 바로 자기 스스로를 케어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은 3단계라고 했는데 열정기가 있고 열정이 지나 권태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열정을 아주 뜨겁게 맛보았던 사람들은 권태가 더 심하다고 그랬습니다. 왜냐? 너무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권태라는 말은 전에 의미가 있었는데 지금 의미와 재미가 없어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뜨겁게 신앙을 가졌던 사람, 매우 뜨겁게 학교 생활을 즐겼던 사람, 매우 뜨겁게 사랑했던 사이들은 이 권태가 상대적 갭이 아주 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기를 넘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들구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그 시기를 넘기는 키워드가 바로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 가치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위기 때에 자기를 케어합니다. 근데 내가 별로 나는 가치가 없어 라고 생각하면 사람은 위기가 올 때 자기를 포기해버리는 현상이 생겨요. 신안 앞바다에서 1900년대 중후반에 계속해서 거기 살았던 분의 얘기인데요. 자꾸 바닷가에 뭐가 이렇게 옛날 그릇이 밀려온다는 거예요. 옛날 그러죠? 옛날 그릇. 근데 이제 모르니까 이분들이 깨진 채로도 오고,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깨끗한 상태로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깨서 아이들은 해안가에서 놀고 막 이런 거예요. 장난. 저도 어렸을 적에 보면 바닷가에서 자랐기 때문에 바닷가에 뭐 이렇게 들어가면 그때는 많았어요. 뭐 소라, 해삼, 뭐 전복. 그래서 많이 따왔더니 양식장이더라고요. 아이고. 그런데 그걸 따면서 전문 용어로 절도라고 하는 거죠. 뭐 이제 주인의 허락을 나중에 받고 미리 물건을 가져오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어요. 안 걸리면 장땡이라고 뭐 생각했던 그런 나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에서 뭘 하다 보면 바다에 뭔가 뭐 이렇게 그릇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렇죠. 이것의 가치, 이 밸류를 모르니까 그냥 뭐 버려버리고 뭐 주워오고 깨고 그러고 사는 거죠. 신안 앞바다에서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1975년도에 한 젊은 어부가 이제 그렇게 해서 가지고 온 그릇들을 깨지 않고 그냥 그릇이 온전한 게 몇 개가 있으니까 그걸 갖고 와서 자기네 집 개 밥그릇으로 썼습니다. 근데 그 개도 아주 럭셔리한 개는 아니었겠죠. 뭐 슈나우저라든지 시베리안 허스키 그리고 뭐 푸드릴 이런 게 아니었어요. 믹싱된 견이었어요. 믹싱. 이렇게 부모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이렇게 그 독구가 집에 나갔다가 이렇게 새끼를 베어가지고 오는 어떤 그런 이렇게 혼합된 그런 형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강아지의 밥그릇, 개 밥그릇으로 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서울에서 친척이 고향에 놀러 왔다가 그 개 밥그릇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서울에 가서 이걸 좀 감정을 좀 받아도 되냐고 그랬더니 뭐 당연히 개 밥그릇인데 그럼 뭐 가져가라. 그래서 이제 서울에 가지고 왔는데 이제 그때 당시 돈으로 이제 한 4억 5천만 원 정도의 감정가가 나왔습니다. 그 믹싱견은 4억 정말 럭셔리한 개죠. 4억 5천짜리 밥그릇에 밥을 먹은 겁니다. 그때 당시 서울 강남의 아파트 한 채가 7천만 원 전후라고 그랬습니다. 75년대 중반이니까. 그러니까 현대 시가로 계산했을 때 40억에서 50억 정도 되는 가치를 지니고 있는 그 그릇을 개 밥그릇으로 쓴 겁니다. 모르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는지 역학으로 좀 조사를 해봤더니 청나라에서 아주 좋은 그릇들을 일본으로 실어 나르던 배가
신안 앞바다가 상당히 조수간만의 차가 심하고 버뮤다 삼각지대처럼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 있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그냥 빠진 거예요. 그리고는 그 그릇이 통째로 쓸려서 이렇게 온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릇 안에 쭈꾸미가 살고 건진 걸로는 개 밥그릇으로 쓴 거죠. 사람은 삶이 참 이러한 것 같아요. 자기가 자기 영혼의 가치를 모르면 인간은 보여지는 대로 써버려요. 자기가 자기의 영혼의 가치를 모르면 자기 집안의 환경의 수준이 자기라고 생각해버립니다. 그래, 우리 엄마 아버지 배우시지도 못한 분이고 시골 분이고, 그래, 나 뭐 젊어서 이렇게 살았는데, 그래, 나 뭐 내가 원하는 전공도 하는 거 아닌데, 또 심지어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 내가 원하는 학교 들어온 것도 아닌데 뭐. 난 진짜 다른 학교 가고 싶었어. 근데 진짜 성적에 맞춰서 내가 이 학교를 나오게 된 거야. 그래, 나 이 전공 하고 싶지 않았어. 근데 도저히 엄마가 삼수는 안 된다고, 삼수할 거면 너 죽고 나 죽자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점수에 맞춰서 이 전공을 했지. 그래, 나 결혼의 접시도 깨지고, 그래, 내 자존심의 접시도 깨졌지. 그래, 나 이미지 아니면 나 진짜 이미지, 나 진짜 나 완전 자존심밖에 없는 여자였어. 자존심하고 지방 조금 있는 여자였는데 나 진짜 자존심인데 어느 날 그 자존심의 접시가 깨진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그 환경이 자기의 가치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자기가 원치 않는 상태가 되면 그 환경이 자기의 가치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자기의 소중한 삶을 그냥 개 밥그릇으로 써버리는 거예요. 가치를 못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필요합니다. 누가요? 너는 개 밥그릇으로 쓰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 줄 사람이.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지금 환경이 여러분의 가치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혹시 대학생 때, 솔직히 대학원생 때 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몇 개 있겠습니까? 막 갑자기 막 기업 회장님이 오셔가지고 자네를 우리 회사에 취직시키고 싶네.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막 뭐 영화에서나 나오는 그런 환상적인 일들은 사실 일상에서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소중해지지 않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환경이 우리가 아니라고 전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열등감이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아니라고 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스펙이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는 아니라고 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스펙에서 자유로워지십시오. 스펙에서 자유롭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스펙에 신경 안 쓴다는 걸까요? 그건 또 아니고. 그것은 심리학 전문 용어로 배째라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무책임한 거죠. 그냥 배째라. 나 어떡할 거냐? 나 스펙. 나 오직 주님이다. 나 진짜 오직 주님. 나 스펙 필요 없어. 이런 사람은 진짜 신앙이 뭔지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스펙에서 자유로워지라는 건 크게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 스펙이 없는 것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스펙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아니죠.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자유는 있는 스펙에서 다시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그거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스펙을 쌓지 못해도 상대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나서 그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당히 괜찮은 스펙이 있는데도 거기에서 자유로워져서 스펙이 없는 자와 친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현상입니다. 전에 저는 그 자유를 갖고 있는 사람을 한 명 봤습니다. 그분은 아소더 리를이라는 세계 3위 정도 되는 컨설팅 회사에서 이렇게 한국이 아니라 아시아 디렉터였었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컬럼비아에서 MBA를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다 하버드나 예일 대학이나 MIT를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 재미동포였는데 이 사람이 한국에서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군대 가라고 그래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갔어요. 그걸 순종함으로써. 아버지가 ROTC 1기였는데 우리 아들 중에 하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가 국적이 여기 사람이 됐지만 그래도 국방의 의무를 져라. 그래서 형은 말했죠.
너 형이 갈래? 그랬더니 형은 이제 이민 생활 오래 해서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싫어요. 싫어요. I don't like it. 싫어요. 그리고 이제 둘째가 그럼 아버지 전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갔어요. 군대에서 정말 많이 고생을 했더라고요. 한국말을 잘 못 알아먹으니까 뒤로 취침하니까 뒤로 누워서 자버렸습니다. 아 진짜로 말대로. 뒤로 취침이니까 그냥 이게 그냥 그거를 말로 다 받아들였는 것 같아요. 앞으로 취침하니까 또 앞으로 취침을 했습니다. 좌로 굴러 하니까 일어서서 돌아서 돌아다녔습니다. 군대에서 정말 많이 힘들었답니다. 야. 그리고는 내가 왜 이런 군대에 왔나? 어? 내 친구는 다들 메릴 린치. 오리지널 발음으로 해주십시오. 레이나 선생님. 네. 메릴린. 메릴린치? 메릴린? 와우! 우와. 린치! 몰라요. 예, 메릴 린치라고 하는 아주 세계적인 글로벌 그룹에 들어가고 누구는 또 보스턴에 들어가고 누구는 맥킨지에 들어가고 자기만 경력이 2년, 3년 후퇴된다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군대를 가야 돼. 그리고는 졸업을 하고 처음에는 보스턴 컨설팅이라는 세계적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이분은 한국의 정서를 잘 알고 있었어요. 자유롭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 친구들은 전부 다 이 영어 발음하면서 막 이렇게 사람들하고 싸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식당 가서도 커뮤니케이션을 이렇게 했어요. 아주머니 스프라이트 주세요. 스프라이트. 그럴 때 이 친구는 이랬습니다. 야, 한국에선 사이다 달라고 해 이놈아. 아줌마 사이다 주세요. 사이다.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자기가 나온 학교에서 자유로워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 다 공부하고 다 똑똑한 사회에서는 다 유학하고 다 공부를 잘하니까 서로 시기 질투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리고 상대도 그렇게 티내는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영어 발음이 좋은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나 좋아라고 티내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 거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스펙이 없는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스펙이 있는데 그 스펙에서 자유롭지 않은 자들을 좋아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스펙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든 비즈니스든.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자유로운 힘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그것을 오히려 재미있게 얘기하더라고요. 너 어디 다니? 메릴린치 다녀. 야, 그냥 멸치 잡으러 다닌다고 그래. 저희 회사는 멸치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다 좋아하잖아요. 다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상당히 빠른 나이에 아시아 전체 책임자가 됐습니다. 그때가 그분이 나이가 38이었었습니다. 상당히 이른 나이였죠. 아시아 전체 디렉터를 하기에는요. 한국에서도 성과를 상당히 잘 내더라고요. 저는 그분의 성과의 힘은 좋은 학교를 나온 것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자유로워진 그 능력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여러분, 그 자유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자아 존중감입니다. 자아 존중감은 언제 생기냐면 좋은 말로 우리가 불림을 당할 때 그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취업에 대한 얘기를 들어야 하지만 대학생 때 정말 들어야 할 말은 사실은 우리의 자아 존중감을 명확하게 얘기하는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생각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어떤 시점에 보면 전부인 게 되는 그 시점이 올 것입니다. 취업 때문에 고민이 많고 그리고 또 연애 때문에 고민이 많고 미래 때문에 불안한 딱 지금 20대 중후반의 시기를 저희는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삶에는 계속 걱정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무언가로 우리는 또한 고민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고민을 하고 그 분야에 대한 전문 얘기를 들어야 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누군지를 얘기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들을 때 우리가 누구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힘든 시기에서 나올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그래서 잘 되게 된다면 그 잘됨에서 다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그 좋은 자존감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때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나보다 가난한 자와도 친구할 수 있고 나보다 부유한 자와도 친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장 잘 전달되는 때이기도 하고 세상의 모든 유형과 무형의 물질이 가장 잘 사람들에게 유통되는 그 시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봄에 그분의 말씀으로 자유로워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스펙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맞아요. 것을 다시 한번 주의 삼아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스펙에서 온전한 자유함을 얻어서 자유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의 희망이 저희가 직접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캠퍼스에 그리고 저희가 사는 모든 지역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